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핀란드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사는가와 관련된 것에 대해 취재를 해왔는데요. 지난주에 핀란드 탐페레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핀란드 탐페레는 공업도시였는데요. 요즘엔 이제 공업보다는 약간 사람들을 이끄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광지, 어트랙션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동네 요엔수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요엔수는 핀란드에서 7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살던 저는 여기 와서 낮은 건물들을 보면서 이게 도시라고?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반면에 탐페레는 도착하자마자 와 여기 도시다 라는 느낌이 확 와닿았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공업도시답게 엄청 큰 공장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트램도 다녔고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만나러 투르크에도 다녀왔는데요. 핀란드 투르크에는 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핀란드에는 트램이 안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헬싱키뿐만이 아니라 탐페레에도 트램이 다닌다는 점. 그래서 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 찍어왔으니까요. 이따가 뒤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는 트램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여서 영상으로 잘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의 여가 생활을 어떻게 즐기는가와 관련해서 핀란드 탐페레 사람들이 주로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는지 찾아봤는데요. 핀란드 탐페레에는 놀랍게도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놀이동산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놀이동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동산이 한국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또 할로윈 시즌이니까 핀란드 사람들은 할로윈 시즌에 그들의 여가 생활을 놀이동산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담아왔으니까요. 이따가 뒤에서 영상에서 또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쿠아리움에도 다녀왔어요. 저는 아쿠아리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다녀왔는데 우리나라 아쿠아리움이 정말 규모가 크고 예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가서 이제 한국 아쿠아리움에서 보지 못했던 신기한 물고기들도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나오는 영상들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한 상태에 제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자전거 타고 탐페레 갑니다. 그냥 밤이야. 이제 한 손 운전 잘합니다. 아직 두 손 떼고는 운전 못하겠고 뒤에 열심히 오고 있어. 열차가 짱 크죠? 2층짜리고요. 저는 자전거를 여기다 대고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Bästa passagerare. Det här är regionaltåget till Pieksämäki. Vi stannar i Viinijärvi, Vihtari, Heinävesi och Varkaus. Trevlig resa.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 핀란드에는요 호수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사실 저는 많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핀란드에는 호수가 18만 7천 개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수는 55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3명당 호수 하나씩 가져도 호수가 남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호수의 나라인 핀란드답게 기차가 호수 위를 달리고요. 뷰가 너무 예뻐요. 뒤에 가면 아마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ot the best moment to record. 아, okay. You want to take a tram? Tram? Yeah. There's one coming. Like right here. Yeah. Yeah, we probably need like a Tram. tram. Yeah. I thought you wanted to take the tram. Like get in. Your hands both or something? The other hand. It's cold because I didn't wear gloves. I need to find the way. I need to film. Take a video. Orange juice remover thingy. -1 to 3. It's really weird. Is your country also right like this? -1 to 3? Not 1 to 3, it's like 1 only. We write B1, B2, B3, base, ground. Yeah. 예쁘다. 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유리 있구나. 우와. Let me change my Wi-Fi a little bit. Bar with sauna. 사르카니에미 놀이공원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놀이공원이라고 하는데요. 땀페르 시내 위치해 있는 이 놀이공원에서는 롤러코스터, 수상 놀이기구, 회전 목마를 포함한 엄청나게 많은 30개 이상의 다양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고 적혀져 있었어요. 아쉽게도 제가 방문한 날에는 모든 롤러코스터가 운행 중지 상태였는데요.
놀이기구 이외에도 마술쇼, 춤 공연, 전망대, 아쿠아리움 등등 볼거리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핀란드 사람들도 우리가 여가 시간에 친구들 또는 가족들이랑 롯데월드, 에버랜드 방문하듯이 땀베레 놀이공원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모든 연령의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사르카니에미 놀이공원의 이야기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엄청 무섭게 생긴 롤러코스터 가자. 가자. 아니 가자. 유로. Mennään Sinkun kanssa siitä suoraan sen. Käydään muutamassa laitteessa vielä. Ollaan hetkessä lähdetään 주말이라서 운행을 안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바이킹을 사러 갑시다. Ah, it's Halloween carnival. 이야. 뷰가 너무 예쁘다. 네. 아쿠아리움. What is this? 와, 도착. 호수가 너무 무섭게 생겼다. 너무 깜깜하다. 여기 사람 빠져 죽는 거 아니야? I heard here sauna is the oldest one in Finland for Tampere. I'm not sure if oldest in Finland, but I think it's oldest in Tampere. Like this, like as a communal, like sauna. Yeah, one of the oldest. Okay. Thank you. Thank you. Kiitos. Too cold?
paremmin. 핀란드 사우나 안에서는 촬영이 안 돼서 핀란드 사우나 안에서 그 사우나를 같이 즐기고 계신 분들 중 한 명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핀란드 사람이신가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여쭤봤어요. 약간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핀란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핀란드 사우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핀란드 사람들한테 핀란드 사우나의 의미는 굉장히 심오하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핀란드 사우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씻는 용도로 사우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은 본인도 사우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용을 하면서 몸을 완전 깨끗하게 씻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옛날 이제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과거에는 사우나 시설을 정말 말 그대로 몸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몸을 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큰 의미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화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우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들을 다루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한국에도 사우나가 있기는 하지만 사우나의 그 뜨거운 열기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 한국에 있는 불가마 아시죠? 불가마. 뭐 심장이 약한 사람, 술 마신 사람, 임산부, 노약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적혀있는 엄청 뜨거운 사우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정말 뜨겁고요. 습해요. 차가운 물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양동이 같이 이렇게 스푼에 담아서 그거를 뜨거운 돌에 부으면 거기서 뜨거운 증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사우나를 즐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나는 뜨거운 걸 잘 못 견뎌요 라고 한다면 아래층에 앉으면 되는 거고요. 나는 뜨거운 거 잘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위층에 앉으면 되는데 제가 갔던 땀배에 있었던 그 사우나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요엔수에 있는 유명한 폴라베어 사우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시설이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땀베레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우나는 조금 달랐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층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우나가 1번 방, 2번 방 그래서 두 개나 나와 있었다는 거. 그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사회화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이 아니라 저번에 다녀오긴 했지만 그때 갔을 때도 제가 말을 걸었을 때 막 나한테 왜 말을 거는 거야 나 옷도 안 입고 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친근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명 깊었고 실제로도 사우나 안에서 만나서 친분을 쌓아가는 그런 경우도 꽤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우나와 비교했을 때 그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를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뜨거움을 견디는 정도가 엄청나요. 저는 뜨거워 죽을 것 같은데 한참 전에 들어와 있었던 분이 아직도 안 나가요. 약간 그런 식으로 최대는 모르겠고 뭐 1시간씩 회의를 사우나에서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고 이 뜨거움에 대한 견디는 그 정도가 남다르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하고 사우나에 방문하게 된다면 너무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몸의 신호를 듣고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하면 밖에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안 나가고 버텨봤거든요. 버텼다가 다음날 머리가 아파서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사우나에서 사회화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졌던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불가마 같이 사우나가 있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신기하게 다가왔던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요. 기억을 해냈습니다. 세 번째는 reliving이라고 해서 마음 편안해지기 위해서 사우나를 방문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에 오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풀린다고 하네요. 약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막 땀 흘리고 더워 죽을 것 같고 그게 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교환학생에 왔을 때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이 땡겨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 라고 했을 때 매운 음식은 그냥 혓바닥의 고통 아니야? 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아마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이 보이시나요? Yeah, only 5 minutes. Yeah. 피니키 전망대는 탐페레 시하고 그 주변의 전경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160m의 높이의 탑인데요. 이 탑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통해서 전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요. 유럽의 엘리베이터는 한국이랑 다르게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 경우가 꽤나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었던 엘리베이터도 역시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았어야 됐는데 그것도 영상에 한번 담아봤으니까 뒤에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전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름다운 핀란드 탐페레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데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맑은 날에 방문하게 되면 근처에 위치해 있는 호수인 네시에르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쉽게도 날이 흐려서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탑의 1층에는 경치를 즐기면서 간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위치해 있는데요. 구글 평점도 꽤나 높은 편이어서 저도 한번 기대를 품고 도전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망대 1층에 위치한 카페 도넛은 어떤 점이 그렇게 달랐는지 영상에 한번 담아봤으니까요. 뒤에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there's tower. 오케이. bad weather. 이게 그렇게 맛있다길래. 엘리베이터 개 무서워. 깨가 좀 들어있고 맛있어. 지금 마트 갔다 와가지고 편집하다가 배고파서 도넛을 사왔는데 지금 이미 좀 먹었거든요? 동그랗게 생긴 도넛인데 S마켓에서 0.63유로밖에 안 해요. 근데 요거 그 전망대에서 먹었던 도넛이랑 맛이 거의 똑같은데요? 거기서 3유로인가 주고 사 먹은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핀란드 올 일이 생겼다 하면은 마트에서 굉장히 싸게 파니까 이런 거 한번 먹어보면 좋고요. 그리고 뭐야, 핀란드 전통 빵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빵이 있는데 이 빵도 핀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되게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예요. 사이즈는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손바닥만한데 여기 안에 쌀죽같이 이렇게 반죽되어 있는 버터맛 나는 쌀, 떡이 대담한 쌀? 그런 게 들어있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데펴서 먹으면 맛있고 저는 그냥 데펴서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핀란드 친구한테 어떻게 먹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위에다가 연어도 올려먹고 고기도 올려먹고 막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민 간식? 밥 대용으로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빵순이니까 빵 마저 먹고 편집 마저 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아마 전망대 갔다가 와서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은행 테마. EU 되기 전에 쓴 화폐. 짠. 돼지 저금통. 카드. 이렇게.
낙엽이랑 눈이 같이 오는 핀란드. You have icy hair. Icy hair. Oh, you're so cute. Oh, it's huge. Wow. Wow. Moomin. Have you ever seen the Moomin animation? No. Me too. I just know the famous one, the white Moomin. Yeah. Can you go in front of the door? Okay. It opens automatically. Sure. No? No. No?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무민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무민. 왜인진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꽤나 유명한 귀여운 캐릭터죠? 무민은 핀란드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핀란드인들은 다들 집에 무민 굿즈 하나씩은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놀러간 친구들 집에도 하나씩 발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 저도 알게 모르게 하나씩 둘씩 무민 관련된 굿즈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무민 박물관은 핀란드의 예술가인 토베 얀센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무민을 테마로 하고 있는 독특한 테마의 박물관입니다. 땀벨에 위치해 있는 무민 박물관은요. 방문객들이 무민 이야기를 잘 모르더라도 무민 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무민의 소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예술품들, 기념품들, 그리고 이제 작가뿐만 아니라 방문한 사람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전시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무민에 대해서 익숙하고 팬인 사람들은 자기가 읽었던 이야기 속의 친숙한 캐릭터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해놓은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처럼 무민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캐릭터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무민들의 세계에 초대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곳을 방문한 뒤에 무민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이 생겨서 학교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무민 소설책도 한번 구해서 읽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이외에도 기념품이나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무민 테마숍도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무민 박물관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찍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한번 전달해드리면서 뒤에 영상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h, that's the reason why here is so crowded. Yeah, but I think this is after concert. Ah. So that is why everyone is getting that stuff. What's happening here? 핀란드 사우나에 방문했을 때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본 게 있었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정말로 아파트에 사우나를 하나씩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교환학생들을 위한 아파트이다 보니까 공용으로 다 같이 쓰는 사우나가 지하는 아니고 1층에 아주 구석진 곳에 하나씩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화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개방을 해두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자 시간, 남자 시간, 혼용 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시간에 잘 맞춰서 가면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의 시간에는 이제 요엔수 엘리 오피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우나 저 이 시간에 이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 금액에 맞는 금액을 내면 프라이빗하게 사우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각자 이제 개인이 사는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이 사는 아파트 안에 화장실이랑 사우나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핀란드 사람들이 사우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친구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일러 시스템이에요. 바닥이 따뜻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럼 모든 집이 다 그런 게 있어?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에게 사우나는 우리가 전기장판을 쓰고 보일러를 쓰는 거랑 똑같이 겨울을 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별장을 지을 때 사우나를 꼭 같이 짓는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침 그분이 별장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별장을 지었는데 당연히 호수 옆에 지었고 호수 옆이니까 당연히 좋은 사우나를 만들었어. 하지만 아무래도 내 돈 가지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여기 시에서 만들어주는, 도시에서 만들어주는 요런 좋은 시설의 사우나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내가 내 가족들이랑 별장으로 휴양을 하러 갈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참고로 핀란드에서는요, 숲과 호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서 저번에 가을에 숲에 친구들이랑 같이 찾아가서 블루베리도 따오고 버섯도 따오고 했어요. 사실 이거 따면서 야 이거 사유지 아니야? 사유지라서 이거 따면 나 경찰에 잡혀가는 거 아님?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거.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핀란드 사람들이 사우나를 즐기려고 오는 이유, 씻기 위해서. 두 번째, 사회화를 위해서. 세 번째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생기고 자기만의 뭔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실제로도 핀란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가 마트 가듯이 사우나를 방문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은 여유 시간이 생기면 사우나를 방문하는 곳이 굉장히 흔하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면 야 우리 동네에 좋은 사우나 있는데 같이 갈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사우나에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화의 측면에서 뭔가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뭔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우나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고 사우나에 가서 아주 좋은 사우나예요 라고 하는 말 핀란드어로 흐바 사우나 라고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반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